네, 무죄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환자분한테 통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무죄반증이 있으면 발목에서부터 무릎, 고관절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저희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죄반증이 환자분한테 통증도 주고 주변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엄지발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나 세 번째 발가락은 걸을 때 큰 힘을 받지 않는데 엄지발가락은 큰 힘을 받는 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이 힘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보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보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에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반증이 생겨서 내가 증상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무죄반증이 유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무죄반증이 있어서 아이가 무죄반증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죄반증 유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는 엄마 아빠가 무죄반증이 없더라도 아이만 어렸을 때부터 무죄반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저희가 선천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죄반증이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후천적으로 신발을 앞코가 좁은 하이힐을 오래 신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후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죄반증의 원인은 선천적이나 또는 유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신발 때문에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반증은 굉장히 그 원인이 다양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죄반증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죄반증의 변형의 정도와 환자의 증상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죄반증의 변형의 정도는 적지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엄지발가락 내측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튀어나온 부위가 통증이 심하면 무죄반증의 변형이 적더라도 수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반증의 변형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통증도 없고 문제도 없이 쓰면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드물게 무죄반증의 변형의 정도가 심해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치는 변형이 있으면 저는 꼭 수술을 권하고요. 그게 아니면 증상이 있는 무죄반증에만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요즘 들어서 무죄반증 수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무죄반증 수술은 절개를 해서 뼈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르고 나사를 넣는 수술이었다면, 요새는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서 기구로 뼈를 절골을 하고 나사를 넣는 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절개선이 작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수술 후 통증이 굉장히 적고요. 수술 후 재활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무죄반증 수술에 대해서 편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침습 수술로 수술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안 아프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들한테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아프고 수술 후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죄반증이 있으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는 게 좋겠습니다. 무죄반증 수술 후에 재발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반증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재발인데요. 저희가 수술 후 관리를 잘 하신다면 무죄반증 수술 후의 재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직후의 관리예요. 수술부터 3개월까지는 의사가 정한 대로 충분하게 휴식을 해주고, 수술 후에 무죄반증이 교정된 정도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보조기 또는 보조 신발을 열심히 신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수술한 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발과 일상생활 속에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엄지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하고, 발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무제반증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발에 있는 근육을 길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무제반증 수술 후에 제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